안녕하세요. 김용철 법무사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회생과는 크게 상관이 없는데 의뢰인분들이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게 있어요. 채권의 소멸시효. 소멸시효가 지나가면 소멸시효가 도가했다고 표현하는데, 소멸시효가 도가되면 해당 빚은 안 갚아도 됩니다. 그러면 빚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빚을 안 갚아도 되는 법적인 장치가 있으니까 그거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권리에 잠자는 자 보호해주지 않는다란 말이 있어요. 채무자인 상대방에게 돈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근데 채권자가 권리 행사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여태 권리 행사를 안 했으면 더 이상 권리 행사 하지 마라, 이런 의미죠. 예를 한번 또 들어볼게요. 내가 누구한테 5천만 원을 빌려줬는데 저 사람이 돈을 갚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을 안 갚는 채무자가 채권자한테 정말 미안한데 내가 나중에 벌어서 갚을게 라고 했어요. 그래서 채권자도 알았어 라고 하고 한 30-40년 동안 계속해서 우정을 나눴던 거죠. 그런데 갑자기 이 친구랑 싸웠어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30년 전 빌려준 5천만 원과 이자까지 합쳐서 3억 내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채권의 종류와 소멸시효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에는 소멸시효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20년짜리도 있고 10년짜리도 있고 5년, 3년, 1년 이런 식으로 다양한 소멸시효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만 말씀드리면 20년짜리는 신경 쓰지 마세요. 대부분이 소멸시효는 10년이에요.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부분이 소멸시효는 10년이에요. 그런데 회생에서는 5년짜리가 많죠. 5년짜리는 상사 소멸시효라고 하는 건데, 상인끼리 거래 아니면 거래 일방이 상인일 때 법에서 정의하는 상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나 법인이나 개인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 돈 빌릴 때 은행에 빌리잖아요. 영리 목적의 금융권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3년은 단기 소멸시효라고 하는데요. 이건 뭐냐면 그냥 쉽게 얘기하면 공사대금 채권. 실무적으로 소송을 할 때는 공사대금 채권 소멸시효에 대해 제일 문제가 많고요. 1년짜리는 숙박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숙박비 입장료가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소액이 숙박료 입장료의 소송은 잘 없죠. 이런 식으로 소멸시효의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여러분이 알고자 하는 것은 5년짜리, 10년짜리 이런 것들일 거예요. 두 번째는 소멸시효와 회생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제가 찍어 놓은 건데, 불법 추심 중에서 채권이 없는데 추심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의뢰가 들어온 사건이었어요. 불법 추심을 하던 신용정보회사와 채권자가 추심을 포기했다는 합의서를 쓰고 몇 억짜리 사건을 종결한 게 있죠.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상거래 채권이 소멸시효가 5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추심이 없다가 10년 만에 추심을 진행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의뢰인이 저에게 와서 이거 어떻게 해결하냐고 얘기해서, 첫 번째 주장이 채권 소멸시효가 이미 지났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의뢰인이 개인 파산을 진행해서 면책을 받은 게 있으니까 면책 확인소를 진행해 볼까요? 이런 입장이었죠. 두 번째 주장은 강제 집행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기 때문에 청구 이소를 제기한다는 입장인 거죠. 그런데 상대가 대기업이었는데 그 대기업이 사내 변호사가 보더니 이 사건은 질 것 같다고 판단을 했나 봐요. 만약에 이쪽에서 변호사마저 수임하여 소송을 진행한다면 수천만 원도 내야 할 것 같으니까 지는 싸움인데 소취하시죠. 이렇게 해서 해결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상사채권은 5년이 지나면 추심을 못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 중에 계속 추심 받으시는 분들 중에 만약이라도 이거 너무 오래된 채권인데 생각되시면
오래된 채권에 그동안 추심이 없었다면 소멸시효를 의심해 보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회생과 관련된 소멸시효는 뭐냐 하면, 소멸시효 도가된 채권자 목록에 넣을 수 있을까요? 입니다. 개인회생을 하거나 개인 파산할 때 채권자 목록에 빠진 채권은 면책이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소멸시효가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 헷갈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헷갈리는 채권도 채권자 목록에 다 넣으세요. 채권의 종류를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채권자 목록에 넣었다 뺐다 하는 것보다는 결국에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목표가 뭐예요? 못 갚는 빚을 줄이고자 회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소멸시효가 도가된 채권일까 고민하지 말고 일단 채권자 목록에 다 넣으세요. 세 번째는 세금이 소멸시효입니다.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세금 폭탄 맞으신 분들 많아요. 분할 납부는 되더라도 세금은 회생해서 탕감되지 않는 채권입니다. 내가 만약 세금으로 1억 원을 납부해야 해요. 그러면 전체 회생기간이 최장기간에서 반절인 기간, 회생이 최장 변제기간인 60개월이 절반인 30개월 안에 세금을 다 갚아야 돼요. 한 달에 330만 원이 약간 넘어가거든요. 그렇게 한 달에 돈을 버시는 분들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금이 2억 원 또는 3억 원 이렇게 있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갚아요? 못 갚잖아요. 파산을 해도 세금은 비면책 채권이기 때문에 처리가 전혀 안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게 뭐냐? 세금이 소멸시효가 지나가기를 바라고 있는 수밖에 없죠. 회생이나 파산 문의를 하시면서 내가 쫄딱 망해서 세금을 못 낸 지 5년이 넘었는데 소멸시효가 도과됐기 때문에 아마 괜찮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 세금이 소멸시효는 금액대에 따라서 조금 다르고요. 국세나 지방세냐에 따라서 또 다르죠. 국세 같은 경우는 5억 원을 기준으로 해서 5억 원 이하면 5년, 5년 이상이면 10년이고요. 지방세 같은 경우는 5천만 원을 기준으로 5천만 원 이하면 5년, 5천만 원 이상이면 10년이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권리에 잠을 자면 보호해주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권리에 잠을 자지 않고 눈을 부릅뜨고 엄청나게 추심 행위를 할 때는 소멸시효가 진행을 할까요? 추심 행위를 한다면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세금을 안 냈다는 사실에도 가만히 있고 권리에 잠을 자고 이런 사람들이겠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찾아가지고 어딘가에 1원짜리 한 푼이라도 압류를 걸어 놓으면 세금에 대한 소멸시효는 도가 안 하는 겁니다. 추심을 하는 등의 노력이 있으면 소멸시효는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법인 파산이라든가 아니면 개인 파산을 할 때 세금 처리가 안 되시는 분들은 압류당할 수 있는 재산은 정리하시라고 그렇게 조언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일을 할 때는 채무자 편이니까요. 네 번째는 판결에 의한 채권입니다. 그 다음에 단기 소멸시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있는 채권이라고 하더라도 소송에서 판결문의 형태로 집행권이 생겼다면 그것은 또 10년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이런 경우도 되게 많아요. 내가 공사대금을 못 준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냥 계속 줄 돈이 없으니까 채권자가 추심도 안 해? 그래서 나는 단기 소멸시효를 공부했단 말이죠. 단기 소멸시효에 대해 얕은 지식이 있었죠. 그래서 소멸시효가 지났으니까 이제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해서 3년이 더 지난 다음에 통장도 만들고 집도 사고 그러면서 살고 있는데,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압류가 걸린 거예요. 공사대금이 소송이 진행 중인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기 소멸시효가 판결문 형태로 나타나면 10년이로 변한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도망 다니고 있을 때 주소지로 소송을 걸어가지고 공시소랑도 그냥 재판이 진행돼가지고 확정이 된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10년으로 소멸시효가 늘어나죠. 권리를 행사하게 되면 소멸시효도 없겠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채무자분들,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빌려준 돈 안 받고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멸시효 제도라는 것은 있지만, 소멸시효 제도만 믿고 빚을 안 갚는 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정리를 해볼게요. 채무자 입장에서 채권을 내가 안 갚아도 되는 법적인 제도가 있다면 관심이 많으실 테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소멸시효가 도가해서 채권 추심이 안 되는 경우는 사실 잘 없어요. 그 이유는 뭐냐? 채권자가 추심을 안 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도가해서 내가 빚을 안 갚아도 되겠지라는 생각보다는, 못 갚는 빚 때문에 힘들다면 채무 재조정 제도를 이용하시는 게 현명합니다. 오늘도 유익한 영상이 되었기를 바라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을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김용철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